정순아, 요즘 뭐하고 지내? 아침 대바람부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너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도 꽤 되었는데, 나랑 묻지마 여행이나 가지 않을래?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묻지마 관광을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는 솔깃한 제의를 받고 호기심 많고 무엇이든지 체험해보고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으로 오케이를 한다. 묻지마 여행은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장소는 항상 정해져 있고 가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물론 파트너는 버스 안에서 해결되지만 친구와 난 버스에 올라탔다. 이미 여기저기 남녀들이 앉아있으며 우리가 들어가니 눈알 굴리며 쳐다보는 소리가 느껴진다. 여자들의 눈초리는 어찌나 매서운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으로 훑어내린다. 기분이 이상해지며 설레인다. 일단 자리에 나란히 앉은 친구와 난 약간의 어색함을 억누르며 잠시 기다리니 남녀들이 부산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드디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묻지마 관광의 길라잡이 사회자 올시다. 오늘의 여행을 즐겁게 하시려면 저희 말을 잘 따라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정말 귀중하고 재미있는 하루 여행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 앉아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 자리 배정에 앞서 파트너 정하기부터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남자들 앞으로 가서 각자의 한 가지씩 핸드폰도 좋고 키 뭉치도 좋고 시계도 좋고 자기만의 특색 있는 물건을 하나씩만 넣으란다. 조금 후 그 검정 비닐봉투를 들고서 여자들 앞으로 간다. 그러더니 하나씩 집으라고 하여 여자들은 자신의 짝이 될 남자의 물건을 운명적으로 잡아든다. 잠시 후 뒷좌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기가 집어낸 남자의 소지품을 위로 치켜든다. 사회자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물건이 맞는 사람은 그 여자 옆으로 가서 앉으란다. 아, 이렇게 하여 첫 번째 짝을 맞추는 것이다. 난생 처음 경험해본 묻지마 관광. 버스가 출발하고 30여 분 지나자 여러분 이제 커튼은 쳐주세요. 라는 사회자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상을 했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처음엔 쑥스러워 머뭇머뭇거리다가 나중엔 어느새 분위기에 휩쓸려 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0년생 올해로 52살이고 재작년 이혼한 돌싱입니다. 묻지마 관광하면 중년들의 천국이라고들 하죠. 등산을 핑계 삼아 합법적으로 놀러 다니기 딱 좋으니 하는 소리겠죠. 저도 작년 이맘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재미에 푹 빠져 있네요. 작년 늦가을쯤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에 같이 자주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들끼리 놀다 보니 온갖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중 하나가 묻지마 여행이었지요. 한 친구가 자주 간다고 자랑하듯 말하니 다른 친구 하나도 서너 번 다녀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말만 관광이지 여행 내내 소개팅하는 기분이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나이쯤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거든요. 게다가 나이 50살 넘어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없으니 묻지마 여행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관심만 많았고 하던 일이 바빠져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작년 말에 일을 관두게 되었죠. 일을 하지 않게 되니 몸이 편해지니 잡생각이 드는 건 중년들의 공통점이더군요. 저는 큰맘 먹고 묻지마 여행을 가기로 맘먹었습니다. 주말 아침 8시 30분경 홈플러스 앞 대로변에 대기하고 있는 관광버스는 거의 묻지마 버스였고
인원이 부족한 곳엔 예약하지 않아도 출발하는 버스에 돈만 내면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다더군요. 정순아, 얼른 와. 벌써 자리 많이 찼겠어. 막상 가려고 나왔는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 은근히 긴장되네. 뭐가 긴장돼? 재밌게 놀고 즐기면 되는 거지.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놀다 간다 생각해. 우리는 버스 앞으로 다가섰어요. 버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 한 명이 우리에게 말을 걸더군요. 나이는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고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만숙 씨 친구분들 맞으시죠? 나는 그때부터 왠지 창피해져 점점 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 이 누님은 자주 뵙던 분이시고 이쪽 누님은 살짝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처음이신가 보네요.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재미나게 놀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차에 타면 웬만하면 서로 떨어져서 앉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곧장 버스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안에는 벌써 남녀 2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시선이 꽤나 뜨겁게 느껴진다. 다행히 남자들도 거의 다 50대 중후반으로 내 또래여서 마치 대학생 때 MT를 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셔도 돼요. 옆자리에 동석하게 될 남자가 소지품 뽑기로 정해지자 절 찾아왔더군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무척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는 대략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약간은 능글맞아 보였어요. 반가워요. 네, 저도요. 그 남자와 간단히 인사부터 나눴어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은 인상도 아니었죠. 약간 어색한 시간이 흐른 뒤 버스가 어느새 꽉 찼고 8시쯤 되니 출발하더군요.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미스터 정입니다. 옆에 혹시나 짝이 안 맞으신 분들 없으시죠? 혼자 계신 분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다들 쌍쌍이 앉으신 거 맞죠?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출발합니다. 그렇게 대충 짝이 맞추어지고 계속 차는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가이드는 좌석마다 커튼을 치고 버스 내 불을 희미하게 켰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 분위기를 맞췄다. 기사 아저씨, 목적지까진 얼마나 걸리죠? 1~2시간 정도요? 여러분 2시간 정도면 옆에 있는 분과는 친해지셔야 됩니다. 차가 출발하고 30여 분 지나자 신나는 뽕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 아내, 자식 잡생각들은 잠시 던져두시고요. 오로지 저한테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다시 사회자가 일어서고 음악 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사회자는 재미난 입담과 함께 오늘의 목적지와 자기소개를 했고 농담 몇 마디로 한층 분위기를 띄우더군요. 간단한 간식거리에 소주 한 병이 따라 나왔고 신나는 음악의 술기운까지 보태지니 분위기도 점점 더 달아올랐어요. 저도 조금 어색했었지만 옆에 남자와 소주를 한두 잔 했더니 긴장이 좀 풀리면서 편안해지더군요. 분위기가 흥겨워지니 벌써부터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보겠습니다.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 한동안 춤판이 벌어지더니 사회자가 다시 올라왔어요. 사회자의 말이 끝나니 음악도 새로운 노래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커튼 확실히 쳐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남자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시는 분은 벌금 5만 원입니다. 너무 이러지 마요. 부끄러워요. 허허허, 이런데 처음 오셨나 봐요? 사회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금 내야 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재밌게 지내보자고요. 그럼 실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제대로 놀 줄 아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여자분들 차례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좁은 차 안에서 고생들 하셨네요. 차에서 내리셔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예약된 식당으로 갔더니 점심 식사로 한 상 가득 음식들이 나옵니다. 가이드의 능력에 따라 다음에 다시 올런지 안 올런지 결정되는 순간이고 차 안에서 만난 파트너와 벌써 미운정 고운정도 쌓인 분도 계시니 한결 끈적해진 분위기로 1시간 정도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시간 끝나고부터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미리 예약된 클럽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마음대로 노시다가 오후 4시까지 여기 차량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에요. 참 각자 알아서 후회 없이 즐기세요. 라며 가이드가 묘한 여운을 줬다.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이다. 이왕지사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재밌게 한번 놀아보잔 마음을 먹으니 한결 편해졌다. 그렇게 두어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름도 묻지마, 사는 곳도 묻지마, 연락처도 묻지마.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4시에 맞춰 버스로 돌아가니 일행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니 얼굴엔 다들 미소가 가득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젠 마치 10년을 같이 산 부부처럼 가까워져 돌아오는 버스 안은 그야말로 재래식 시장의 좌판 분위기였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대답 소리가 적자재차 또 묻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즐겁지 않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니 손 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저녁 식사 마치고 곧장 차에 올라 배도 부르고 몸도 약간 피곤하니 금세 꿀잠에 들고 만다. 출발지였던 홈플러스 앞에 도착하니 밤 8시가 조금 넘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내 절친과 잠을 잤고 나는 복수심에 절친의 엄마와 남녀 관계를 했습니다. 이 큰 비밀이 오늘의 사연입니다. 군 생활을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휴가 날이었어요. 달력에 표시를 하며 휴가를 나갈 날만 기다렸고 드디어 기다리던 휴가를 받아 집으로 가 엄마를 부둥켜 안았어요. 집에는 고소한 냄새와 달콤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엄마는 나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 요리를 해놓으셨어요. 어서 밥 먹자고 하는데 나는 요즘 군대도 밥 잘 나온다고 괜히 고생하셨다고 하며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우리 집은 다세대 주택인데 우리가 주인 집이고 2층을 쓰고 있어요. 1층에는 전세집 2집이 있고 3층에는 월세로 사는 가정이 2군데 있어요. 반지하에는 내 친구 병원이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고 이게 얼마만이냐며 부둥켜 안았을 때 살이 좀 쪘더군요. 아무래도 내가 없다 보니 밥 챙겨줄 자식이 하나 줄어서 좀 편해졌나 싶었어요. 나는 고된 훈련에 살이 쪽 빠졌는데 말입니다. 우리 집 반지하에 사는 병원이네 집에 좀 갔다 온다고 하니까 엄마가 지금 병원이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더니 병원이 엄마랑 외할머니 병문안 갔어. 시골 간 김에 한 일주일 있다가 온대. 병원이는 나랑은 동갑입니다.
병원이는 대학교 2학년인데 군대는 좀 나중에 간다고 했어요. 여름 방학 기간인 지금 시간도 많겠다. 외가에서 지내고 온다고 하니 휴가 기간 동안 병원이 못 보고 병원이 어머니도 못 볼 생각을 하니 한없이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사실 나는 병원이 엄마랑은 남녀 관계를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엄마들끼리도 사이 좋은 자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들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병원이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더 친하게 지냅니다. 병원이의 엄마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들 하나만 키우며 삽니다. 우리 엄마랑 병원이네 엄마는 마트도 같이 다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먹을 것을 서로 챙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친정이 시골이라 택배로 온 농산물을 우리 집으로 갖고 올라와서 나눌 때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서울에서 자란 엄마는 시골 있는 집이 제일 부럽다고 하시면서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김장 때는 병원이네 엄마도 올라와서 같이 돕곤 했어요. 사는 공간만 다르지 거의 같이 사는 가족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우연치 않게 병원이 엄마와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복통에 시달려서 하루 일찍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 들어오는데 대문이 잠겨 있어서 담을 넘을지 병원이네 집으로 연결되는 작은 문으로 들어갈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병원이의 집은 늘 열려있는 편이었고 나는 병원이 부르려고 병원이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병원이네 집 불은 꺼져 있었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집도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듯하여 안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안방에서 엄마와 병원이가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말입니다. 너무나 기막힌 것은 두 사람은 그 일에 집중하느라 내가 문을 열었다는 사실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내 물건도 불끈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난 나머지 문을 살짝 닫고 내 방으로 갔어요. 나는 인기척도 내지 않고 한동안 기다렸어요. 병원이는 안방문 문을 닫고 후다닥 자기 집으로 내려가더군요. 창문을 살짝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병원이는 마당 감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더군요. 병원이는 내 절친인데 우리 엄마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는 외국에 주재원으로 가 계신 지가 3년째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라면 엄마와 따라갔을 테지만 고등학생이라 따라갈 수 없었고 왜 아들 밥 챙겨준다고 엄마는 나와 같이 지냈습니다. 아빠는 4년만 참으면 된다며 엄마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붙여주며 그저 통화만 하고 지냈어요. 주위에서도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난 우리 부모님입니다. 엄마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였어요. 그런 엄마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1차로 충격을 받았고 엄마의 상대가 내 절친 병원이라는 사실에 2차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척하면서 엄마 나왔어라며 크게 소리쳤어요. 엄마가 옷 매무새를 가다듬을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많이 당황한 모습으로 현철아 내일 온다더니 무슨 일이야? 나는 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MT 가서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했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먼저 왔어요. 그런데 대문이 잠겨 있어서 병원이네. 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응, 그렇게 됐어? 엄마는 고생했네. 밥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헝클어진 머리가 왜 그리도 거슬리는지 아마도 내 목소리를 듣고 놀래서 나오느라 머리도 못 만지고 나온 모양입니다. 엄마는 집에 있더라도 언제나 외출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매일 풀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내가 MT 같다고 병원이를 집안으로 불러와서 일을 치른 엄마에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은 절대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속병이 났는데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조금만 먹을게. 그런데 병원이네 집은 불이 꺼져 있던데 다들 어디 갔어? 하고 물으니 병원이네 외할머니가 폐렴에 걸려서 갑자기 시골로 내려갔어. 병원이는 안 따라간 모양이더라고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나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나랑 비밀이 없다고 생각한 병원이가 어떻게 우리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병원이 엄마랑 연애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이 엄마는 오후에 근처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감 시간까지 일하기 때문에 밤 늦게나 들어옵니다. 병원이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고 나는 아침에 학교에 가고 병원이는 오후 4시에나 학교에 갑니다. 즉 내가 학교에 가고 병원이 엄마가 점심시간에 출근을 하면 병원이와 우리 엄마가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병원이 엄마와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를 굴려보기로 했어요. 나는 1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해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었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는 충청도에 있는 외가에 며칠 가셨고 병원이는 마침 시험 기간이라 아침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백수가 된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나는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병원이가 학교에 가는 모습을 봤고 나는 서둘러서 아빠가 보낸 초콜릿 상자 하나를 들고 병원이네 집에 가서 노크를 했더니 병원이 엄마가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응, 무슨 일이니? 아빠가 이번에 택배를 좀 보내셨는데 이모 드리려고 챙겨왔어요. 어머, 이런 초콜릿 비싼 건데 이모 주려고? 너무 고맙다라고 하며 웃었어요. 우리 엄마보다 볼륨이 더 좋은 병원이 엄마는 커피 마시고 가라고 하며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 아직까지는 친구 엄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나를 서방님으로 부르도록 할 것이다라고 마음먹었어요. 이모 고맙습니다. 병원이 엄마는 커피를 끓이고 사과를 깎아 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리고 초콜릿도 같이 먹자고 들고 왔는데 나는 집에 많으니 이모 드세요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모 이따 아르바이트 가시죠? 하고 물으니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서 2시간 늦게 나가려고 전화해 놨어라고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게 무슨 복인가 싶었어요. 나는 병원이 엄마에게 엎드려 보시라고 했더니 이모는 쑥스러워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스포츠 마사지를 좀 할 줄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이모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이모는 수줍게 침대에 엎드렸어요. 나는 얇은 이불을 이모에게 덮어주고 이모의 뭉친 근육을 풀어줬어요. 이모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아프지만 시원하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가볍게 눌러주었어요. 이모는 또 앓는 소리를 내며 너무 시원하다 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손맛이 좋냐고 칭찬했습니다. 이모에게 이제 바로 누워서 만세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를 툭툭 치면서 이모 이렇게 하면 노폐물이 빠져나와요 라고 했습니다. 이모는 내 뜻을 알아먹었는지 그 순간 나를 덥석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황홀하고 뜨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사실 나는 처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끝냈어요. 사실 좀 창피했습니다. 이모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아 조금 쉬었다가 또 해보자라고 하시며 이번에는 이모가 나를 리드해 주었어요. 나는 용기를 내고 말했습니다. 이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병원이가 일찍 나갔고 엄마도 안 계셔서 이모한테 제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환하게 웃으며 그랬어? 제법이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모 병원이는 이미 우리 엄마랑 그런 사이예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정말 그랬다고 하며 머리에 손바닥을 짚고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너의 엄마와 우리 병원이 사이에 일은 입 다물어 달라고 하기에 이모 저도 대신 부탁이 있어요. 아줌마랑 나랑 한 거 비밀로 할 테니 제가 하고 싶을 때마다 해주셔야 돼요. 그날 이후 병원이 엄마와 저는 매일 뜨거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끔은 아줌마가 사장님 없다고 가게로 오라고 연락을 하면 가게 문을 닫고 하기도 했고 모텔에 가서 찐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병원이 엄마와 속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관계할 때 시간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5분 만에 끝이 났는데 지금은 1시간 정도는 합니다. 그렇게 군대 가기 전에 병원이 엄마와 질펀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내가 입대하기 전 날에는 병원이 엄마는 우리 엄마보다 더 서럽게 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병원이 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병원이 엄마는 자주 면회를 왔어요. 첫 면회 때 병원이 엄마가 우리 엄마인 척하며 면회를 왔는데 나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모 보고 싶었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병원이 엄마가 없다니 너무 실망했지만 실망했다는 티를 낼 수 없었어요. 나는 첫 휴가를 좀 심심하게 보내고 복귀했습니다. 그 후 병원이 엄마는 친정에 가느라 황금 같은 휴가 때 만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면회를 왔습니다. 우리는 부대 근처 여관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와 병원이, 나랑 병원이 엄마가 그런 사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릅니다. 남편 없는 외로운 여인에게 나라는 존재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엄마는 내 친구야. 친구 엄마는 나와 사랑을 하면서 저녁 9시, 여지없이 위층에 사는 주인집 아줌마의 술주정이 시작되었어. 한동안 주인집 아저씨랑 잘 지내나 싶더니 아줌마가 술에 쪄들어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니 아저씨랑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아저씨가 들에 집을 나간 건지 세입자인 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주인집 아줌마는 주태백이 못지않은 술주정꾼이며 그리고 젊은 시절에 한따까리 했던 그런 가닥이 보이는 여자였지. 엄청 기가 세 보인다고 할까? 말술 먹게 생겼고 고스톱을 치면 발가락이 지피꽂고 치게 생긴 그런 스타일? 하지만 아저씨는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정말 좋았지만 아줌마에게 잡혀 사는 남자 같았어. 늙음하게 아줌마가 자꾸 술 마시고 들어와서 깽판을 치든 난리법석을 피우니 아저씨는 그런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는지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았지. 아줌마가 술만 마시면 늘 위층에 사는 집 주인 댁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싸우는 소리에 나는 언제나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아저씨가 그 아줌마를 항상 말리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다가 소라는 잠잠해지고 밤 10시쯤이 되면 점점 조용해지는 게 다반사였으니 말이야. 하지만 요새는 집주인 아저씨가 안 보이니 아줌마의 술주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고 아줌마의 술주정은 날로 더 심해져갔지. 나는 시골 출신으로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말단 사원이야. 도시 속에서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원룸 하나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뭐 그래도 회사랑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마음에 들지만 요즘 들어 너무나 시끄러운 나머지 이사를 가고 싶어졌지. 그렇게 주인 아줌마의 술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만 거야. 나는 저녁을 먹고 씻고 자려고 밤 1시에 자리에 누웠다. 그러자 멀리서부터 주인집 아줌마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난 저 아줌마 또 시작이네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저 아줌마 웬일로 이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온 건지. 아무래도 요새 남편도 없겠다. 예전보다 더욱더 멋대로인데 싶어 보였지. 저 아줌마의 술주정 때문에 시끄럽긴 했지만 어쨌든 내일 출근을 위해서 눈을 감았던 그때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막 두둥기는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서 나보고 나오라고 소리치는 이 집주인 아줌마. 나는 짜증이 확 밀려왔고 문을 열고서 나가보니 아줌마가 술에 쪄들어 눈이 풀린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내 나를 밀치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줌마에게 여긴 우리 집이고 아줌마 집은 위층이라고 말하니까 아줌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나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왔지. 내가 그런 아줌마를 끌어내듯 나가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줌마가 화를 내며 이 집 왜 니네 집이냐며 내 집이라서 세를 준 거라고 말을 하더라.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 그러면서 나에게 저번 달 월세는 왜 밀렸냐며 밀린 월세 2달치 도대체 언제 줄 거냐고 말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 저번 달에도 월세를 밀렸고 이번 달에도 좀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지. 그 말을 들으니 이 아줌마를 무력으로 내쫓기도 뭐했어. 술은 잔뜩 취한 것 같은데 월세 밀린 건 꼬박꼬박 기억하고 정말 집주인이 아닐랄까봐 대단하다 생각했다.
아무튼 아줌마는 월세비 언제 낼 거냐고 말을 했고, 내가 말이 없자 아줌마는 위층으로 올라갈 기운이 없다며 잠시 쉬었다 간다고 하고는 내 방에 그대로 누워버렸어.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 이 아줌마는 대체 뭔가 싶었고, 진짜 진상이 따로 없다 싶었다. 그러니 주인 아저씨가 저걸 보기 싫어서 나갔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 그러나 난 지금 이 아줌마를 쫓을 수 없었어. 어쨌든 내가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고, 나도 월세를 2달치 밀렸으니 밉보여서 좋을 건 없다 싶었지. 술은 마셨고, 몸은 가누기 힘든 것 같은데, 기억력도 좋아 보이고, 뭔가 술 취했다고 막 대했다간 술 깬 다음날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 그냥 넋 놓고 아줌마가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술을 마셔서 몸에 열이 나니 더웠던 건지 아줌마가 쥐집 마냥 갑자기 윗옷을 확 제껴버리는데 난 너무 놀라 왜 이러시냐며 아줌마의 옷을 단추 하나하나까지 차례대로 다시 잠궈줬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더워 죽겠다며 또다시 옷을 제껴버리길래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그냥 조심스레 얇은 담요 하나를 아줌마에게 접어줬어. 그러자 그 순간 아줌마는 조용히 잠이 들어버렸지. 난 정말 다행이다 싶었다. 내 회사에 가기 위해선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눈을 붙여야 됐으니까. 그렇게 나 또한 잠이 들었어.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 눈을 떴는데 난 내 방에 누워 있었고 얇은 담요를 덮고 있었지. 근데 뭔가 이상하다. 언제나 혼자 있던 내 옆자리에 누군가 있는 이 느낌? 낯선 체온이 느껴지고 낯선 처치가 느껴지기 시작했지. 내가 살며시 고개를 돌려 옆을 쳐다보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주인집 아줌마가 옆으로 누워서 눈을 뜬 채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난 그 모습에 비명을 질렀고 아줌마는 그런 내 모습에 놀랐는지 아줌마는 또한 비명을 질렀지.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총각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며 자기가 왜 총각집에 이러고 있냐고 말하더니 이내 쏘아붙이듯 총각 착하게 봤는데 결혼도 안 하고 여자친구 없다고 이래도 되는 거냐며 나를 마치 이상한 남자로 몰기 시작하대. 내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줌마가 어제 술 취해서 무작정 우리 집으로 온 거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내가 내 집 놔두고 왜 총각네 집으로 온 거냐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며 아줌마가 무작정 들어오셔서 내 방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니까 아줌마는 내 말을 안 믿는 눈치였지. 그러면서 나에게 총각 이런다고 월세비 깎아줄 거란 생각 버리라면서 월세 2달 밀린 거 대체 언제 줄 거냐고 급하게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건 이번 달 말까지 드린다고 하니까 밀린 월세 빨리 주고 이번 일은 나도 술 취했고 보아하니 총각도 어제 회식 있어서 술 마시고 들어온 것 같은데 뭐 보니까 서로 아무 이상 없으니 그냥 없던 걸로 하자며 쿨하게 먼저 제안을 하기 시작했지. 난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뭐 진짜로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니니 나는 좋다며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아줌마는 술을 끄는 건지 술고장이 잠잠한 듯 보였고 집은 언제나 조용한 듯 싶었지. 그렇게 모든 게 잊혀져 갈 때쯤 어느 날 난 회사에서 회식이 잡혀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급기야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오는데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다른 데 같으면 1층이라 바로 들어가는 건데
이상하게 그날은 술이 많이 마셔서 그런지 대문 열고 내 방까지 들어가는 게 멀게만 느껴졌지. 그런데 그날은 내가 열쇠로 문을 열지 않아도 마치 저절로 문이 열리는 듯 싶었고, 나 혼자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게 뭔지 모르게 내가 방금 결혼한 신랑 같은 느낌이었고, 꼭 마치 내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난 뻗어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아뿔싸.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었어.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니 여긴 바로 2층 주인집 아줌마 집이었지. 내가 놀라 벌떡 일어나니까 주인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 왜 벌써 일어났냐며 나를 보고 웃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아줌마는 계속 대답 없이 내 몸 어딘가를 보며 씩 웃기만 했어. 난 그런 아줌마에게 도대체 왜 웃으시냐고 하니까 아줌마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러길래 다 큰 청년이 왜 이렇게 흘리고 다니냐며 아주 어제 술 진탕 먹고 집 잘못 찾아와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쑤시듯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는가 싶더니 이내 갑자기 자신의 허벅지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아프다고 툭툭 치길래 거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제 저녁에 허벅지에 힘을 너무 많이 준 것 같다네. 그러면서 날 보고 희미하게 웃는데 그 웃음에 담긴 의미가 대체 뭔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하더라. 그리고 아줌마가 갑자기 또 나에게 말을 걸었네. 총각 요새 형편 안 좋으면 월세 밀려도 되니까 지금처럼 이 집에서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줌마에게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아줌마는 또 갑자기 그냥 나를 보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웃는데 내가 그래서 다시 아줌마에게 도대체 왜 웃으시냐고 물어보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왜 그러긴 왜 그러냐며 아들 같고 막내 동생 같아서 그런 거라며 타지에서 회사 다니기 쉽겠냐며 어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 그리고 나는 바로 아줌마에게 아니라며 이번 달 말에 밀린 월세까지 해서 모두 준다고 했어. 그렇게 그 아줌마 집에서 나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술을 많이 마셨으면 속이 쓰리고 아프거나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왜 이렇게 거기가 아픈지 하루 종일 거기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아줌마의 표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 아무래도 그 아줌마가 나를 어떻게 한 듯 싶은데 내가 최대한 기억을 짜내어 생각해보니 술 취해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난 내 집으로 맞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술 취한 날 데리고 위층으로 데리고 간 거야. 부축하며 데리고 가서 나를 자기 집에 눕혔고 급기야 난 아줌마에게 그만 그 생각을 하니 너무나 아찔했다. 그리고 민망함과 창피함까지 몰려왔고 이 일을 어찌할까 고민하던 찰나 난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했어. 아줌마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니까 아줌마는 나에게 왜 그러시냐며 월세비도 늦게 받는다고까지 했는데 꼭 그래야겠냐고 말하는데 그래서 급한 거라 그렇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섭섭했는지 가는 날까지 나를 잡아두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난 그 집에서 나왔지. 그 집에서 나오니 마치 아줌마에게서 벗어난 기분이야. 이 아줌마 나를 뭘로 생각한 건지
역시 인상이 세 보인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그 모습 그대로다. 안녕하세요.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사위와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볼 테니 제가 단순히 실수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20살 때부터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주는 사장님의 넓은 마음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여동생처럼 아껴주었어요. 일을 하다가 힘들어 보이면 사장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다 나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장님에게 반해 제가 먼저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했어요. 어린 나이에 참 용기가 있었네요. 사장님은 웃으면서 제가 좀 더 크면 연애를 하자고 했고 저는 이미 성인인데 더 클 일이 뭐가 있냐며 연애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사정을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라고 하면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젊고 멋진 남자와 연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부터 났어요. 사장님이 이혼남이라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저를 자꾸 거절하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저는 계속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졸랐고 결국 사장님은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 사장님이 저의 남편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5살짜리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시골의 외진 곳에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을 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할 때부터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를 넓혀가면서 식당 주변에 있는 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돌보며 식당이 바쁠 때는 나가서 일도 하며 살았어요. 딸아이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엄마가 갈 일이 있을 때가 걱정되었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젊고 예쁜 엄마가 학교에 가면 딸아이가 좋아할 것이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딸은 제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낳은 아들들보다 딸과 훨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딸은 제가 새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죠. 그리고 남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는 착한 누나였습니다. 딸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윗감을 데리고 왔죠. 언제나 똑소리 나는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골랐을 것이라고 믿고 저와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위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사위는 누나처럼 젊은 장모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위는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위와 저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사위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딸은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들들도 누나가 얼른 아이를 낳아서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했어요.
저도 손주를 얼른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증손주를 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증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딸아이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불임 판정을 받고 나서 사위와 부부 관계를 잘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담감이 커졌나 봐요. 사위는 늘 혈기왕성한 사람인데 딸은 사위에게 맞춰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임인 거랑 부부관계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딸은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자꾸 거부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진 것이 저는 너무도 아쉬운데 말이죠. 아들들도 직장을 다니게 되어 집을 떠나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집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식당을 운영하며 늘 바쁜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적적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언제 오려나?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았죠. 저의 아들들과 사위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한다고 해요. 주말에 가끔 아들들과 딸이 저희 집에 옵니다. 오면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술과 함께 먹습니다. 딸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셔요. 아이들이 와서 집이 떠들썩하게 술판을 벌이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외진 시골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적적하게 살고 있다가 아이들이 와서 북적되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주말에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남편은 새벽 1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딸 부부와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졌어요. 딸과 사위는 술을 좀 과하게 마시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위는 딸이 부부관계를 잘해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그런 얘기를 왜 엄마 앞에서 하냐고 화를 냈죠.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며 딸을 나무라고 사위의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사위는 불만을 한참 얘기하더니 그래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둘은 천생연분이거든요. 밤이 늦어 잠을 자기 위해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딸은 저와 자겠다고 하며 제 침대에 눕더군요. 저는 딸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성질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딸을 데리고 가서 자려고 깨웠던 것 같습니다. 딸은 싫다고 거부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그 소리에 제가 깼던 것이었죠.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결국 사위는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남편이 왔나 하며 눈을 떠보니 사위가 저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위는 저를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전에 사위가 방에 왔다 갔을 때 딸은 화장실을 다녀왔고 저와 자리를 바꿔서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에게 잠이 안 와? 잠자리가 불편해 이렇게 물었는데 사위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니 사위는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는 사위를 따라서 방을 나왔습니다. 사위는 자기가 자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위가 원하는 것을 실컷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 누워 잠이 든 사위 옆에 누워 저는 숨을 고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위는 술에 많이 취해서 나를 자기 와이프인 줄 알았을 거야. 모른 체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옷을 입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기에 배웅을 하고 나니 또 적적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더군요. 사위가 정말 나를 딸이라고 생각한 걸까? 나라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아래쪽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요일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 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지난주에 왔던 애들이 또 온다고. 저와 남편은 딸 부부가 자주 오면 좋았죠. 시골 외진 곳에서 둘이 살면서 늘 적적했으니까요. 주말에 딸과 사위가 왔고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해놓은 음식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잘 먹어주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술상을 차렸죠. 사위는 술을 안 사왔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좋아하는 술이 따로 있는데 평소에는 늘 저희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사위가 그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술을 안 사왔다는 것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집을 나서는 사위에게 이 시간에는 그 마트가 문을 닫았을 거라고 다른 마트로 가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위는 다른 마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저는 딸에게 같이 갔다 오라 했죠. 딸은 올 때 자기가 운전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다며 사위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사위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차를 타고 제가 길을 알려주었어요.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사위가 묻더군요. 엄마 지난주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저를 보고 빙그레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나 장모님이라 부르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저는 사위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위가 그날 품에 안은 것이 딸이라고 생각하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사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는 어땠어요?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어땠기는?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도 좋았죠? 이렇게 물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는 신이 난 표정으로 시골길 옆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에게 내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밖에서 사위는 저를 안았고 저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일이 끝나고 사위는 신이 난 표정으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과 사위와 함께 술을 조금 마시다가 저는 일찍 잤습니다. 다음 날 딸과 사위를 보내고 저는 무척 고민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 후 딸과 사위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한 번을 딸과 사위, 저희 아들들 모두 모여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집 옆 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위는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하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일을 치르고 술을 가지고 들어갔죠. 딸에게 요즘은 너네 부부 사이가 어떻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딸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저는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위를 받아줄 생각입니다.